자유한미연합과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시사칼럼을 방송하는 송재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핵전쟁 억제력을 발표하고 나서 저희 자유한미연합이란 이름으로 칼럼을 방송을 합니다. 칼럼 방송 제목은 참을 만큼 참았다 뭘 망설이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들과 자유한미연합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명을 일삼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얼굴을 내밀며 결국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우한폐렴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박을 가하는 동시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으면서 청와대도 뜻하지 않은 직격탄을 맞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에 대하여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혀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시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대선 가도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관리 의지를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돌발 행동 가능성에 전례 없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능력 강화가 언급된 것은 무슨 신호냐는 질문을 받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매우 폐쇄된 사회를 다루고 있어서 북한에 공개된 정보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향후 도발성과 관련하여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이 군사옵션 등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도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서 우리의 경쟁국과 적대국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는 핵을 포함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억제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두 차례나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핵무력을 계속해서 중강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격동후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면서 핵도발 재개 의사를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 파탄과 식량난이 겹친 데다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의 지원과 교육이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목적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선 대화와 양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에게 양보하고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임과 동시에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다중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화와 공동 정제를 주장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나라는 신호탄으로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문재인의 청와대는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웃음거리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태평시대를 예치며 태종시대를 열었으니 세종시대도 곧 열겠다며 기고만장하던 청와대에 선물로 돌아온 것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충격적이고 아주 기막힌 특별한 김정은의 선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도발을 하고자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우한 폐렴 확산과 함께 미국민 여론이 결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데 지금이 적절하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버금갈 장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치졸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도발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각종 정찰 자산과 전략 무기를 총동원해서 감시하고 대만 해역과 한반도 및 태평양의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서 미국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전쟁사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었고 수많은 도발에도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실기하면 늦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엄포만 놓지 말고 철저한 기회가의 군사적 옵션도 강력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실기했던 전철을 다시는 또 반복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만을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Y타임스 논설위원 송대영 논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